새벽 6시. 파도풀의 수면이 첫 햇살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다. 관리동의 셔터가 올라가고 스피커에선 시험방송의 띠 소리가 짧게 울렸다. 윤혜진은 구명 튜브와 구명조끼를 한 줄로 맞추고 산소통의 압력을 다시 확인했다. 손끝이 조금 떨렸다. 그 미세한 떨림이 물결처럼 팔목을 타고 심장까지 번졌다. 코로 넷, 입으로 넷.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군에서 배운 호흡법. 들숨 4번, 날숨 4번. 숨이 길어지자 소리도 멀어졌다. 축축한 냄새, 염소 소독약 냄새, 고무 바닥 매트의 냄새. 그리고 물 냄새. 물은 언제나 그녀를 과거로 끌고 갔다. 707특전사. 하사 윤혜진. 서해의 겨울, 검은 바다, 깜깜한 새벽. 수면 아래에서 들려오던 둔탁한 폭음. 상부의 오판, 현장의 오인, 그리고 한 사람의 생. 그날 이후로 그녀는 물을 사랑하면서도 물을 두려워했다. 그 모순이 그녀를 이곳 워터파크의 안전요원으로 데려왔다. 물에 가장 가까이, 동시에 가장 멀리. 혜진 씨, 벌써 나왔네요. 근무복을 입은 정희가 손을 흔들었다. 조금 일찍이요. 오늘 날씨 좋아서 손님 많을 듯. 조심합시다. 네. 오전 9시. 게이트가 열리며 여름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다. 아이들 웃음, 튜브 끄는 비닐 소리, 슬리퍼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혜진은 높은 의자에 앉아 전체를 조망했다. 시선은 구역을 따라 규칙적으로 움직였다. 파도풀, 유수풀, 키즈존, 응급키트 출구, 그리고 다시 파도풀. 언니, 여기 진짜 크다.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온 3명의 대학생이 눈에 들어왔다. 반다나를 묶은 단발이 솜이 책을 끌어안듯 수건을 쥔 긴 생머리가 미나 모자 끝에 머리카락을 말아 올린 활발한 표정이 가은. 그녀들은 사진을 찍고 튜브를 빌리고 서로 장난을 치며 파도풀 쪽으로 향했다. 그 평범함이 혜진에겐 지켜야 할 가장 값진 풍경이었다. 오전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다른 무리가 들어왔다. 5명의 남자. 비슷비슷한 문신, 팔뚝에 도드라진 흉터, 파도를 보며 웃지 않는 얼굴들. 선두의 남자는 40대 초반처럼 보였다. 그는 주변을 훑는 눈빛이 더디고 차가웠다. 판정하듯이 타겟을 고르듯이. 여긴 음주 금지입니다. 혜진은 의자에서 내려와 그들 앞에 섰다. 우리가 술 마신대? 한 남자가 캔을 들어 보였다. 거짓말처럼 0.0%가 보이는 디자인이었지만 코끝엔 익숙한 향이 닿았다. 확인하겠습니다. 손이 닿기도 전에 손목을 비틀어 잡아오는 속도. 지금이면 1초. 그녀의 몸이 기억으로 먼저 굴렀다. 상대 손목을 꺾고 팔꿈치를 고정하고 중심을 무너뜨려 제압. 하지만 여기엔 아이들이 있었다. 물은 위험했고 사람은 많았다. 손 놓으세요. 그녀의 목소리엔 낮은 철심이 들어 있었다. 야. 그때 선두의 남자가 말했다. 그만해. 일하는 사람이잖아. 소나기가 풀렸다. 남자는 혜진을 한참 보더니 묻듯이 웃었다. 군대 다녀왔어요? 혜진의 목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왜 물으십니까? 느낌이 그래요. 자세가 숨쉬는 방식이. 대답 대신 그녀는 규정만 다시 알리고 물러섰다. 무전기에 짧게 요청을 올렸다. 파도풀의 인원 추가 요청. 스피커 위로 한낮의 햇볕이 내려앉았다. 파도 장치가 켜지고 사람들의 환호가 일었다. 그때부터였다. 남자들의 시선이 천천히 노골적으로 새 대학생을 향했다. 파도는 첫 리듬을 지나 2번째 박자를 탔다. 수면이 들썩이고 사람들은 튜브에서 깨르르 웃었다. 소미가 중앙으로 더 나갔고 미나는 가장자리를 따라 떠내려갔다. 가은은 수영장 벽을 잡고 친구들을 부르며 영상을 찍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들.
어깨에 물을 튀기며 다가온 남자 하나가 미소를 보였다. 미소는 입술에만 걸려 있었다. 사진 찍어줄까요? 괜찮아요. 소미가 고개를 저었다. 이따가 우리랑 맥. 죄송합니다. 가은이 단단한 목소리로 끊었다. 우리끼리 왔어요. 말끝이 닿기도 전에 다른 방향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겹쳤다. 찾았네. 형님이 부르신다. 포위. 혜진은 의자에서 두 발을 땅으로 던졌다. 사람으로 가득한 파도풀을 가르며 나가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를 안고 걷는 아빠, 튜브를 끌며 웃는 연인들, 누군가의 여름. 비켜주세요. 안전요원입니다. 그녀는 어깨로 공간을 만들며 앞으로 나갔다. 무슨 일입니까? 드디어 도착했을 때 남자 둘이 새 아이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미나의 눈가엔 이미 물이 고였다. 아까 그 안전 아가씨네. 남자가 비웃었다. 손님들이 불편해 하십니다. 길을 비켜주세요. 우리 뭐 잘못했어? 대화하는 거잖아. 대화는 원할 때 하는 겁니다. 그가 움직였다. 선두의 남자. 그는 파도풀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걸어왔다. 혜진은 그의 발걸음만 보고도 알 수 있었다. 싸움의 경험, 도망치지 않는 중심, 결심. 그는 가까이 서서 낮게 물었다. 마지막으로 묻죠. 군 경력 있죠?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자는 입꼬리를 좁게 당겼다. 707. 그 숫자가 물 위에 떨어지는 돌처럼 퍼져나갔다. 혜진의 심장이 한 박자 멎었다. 당신은 누구죠? 여러분이 지키지 못한 사람의 아버지. 바람이 지나갔다. 파도는 잠시 낮아졌고 사람들의 소음이 멀어졌다. 혜진은 그 순간 한겨울 바다에서 불어오던 바람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기억했다. 폭발. 푸른 물 사이로 번지는 검은 연기. 분간하지 못한 형체들. 검은 잠수복. 아군과 적, 테러범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그 혼돈. 사격 명령. 그리고 가라앉던 한 젊은 남자. 부산 앞바다 5년 전. 남자가 속삭였다. 이준호. 22. 바다를 좋아하던 아이. 혜진의 손이 떨렸다. 우린 구하려고. 의도가 중요해요? 그가 웃었다. 웃음 속에 바스라지는 모래가 들렸다. 결과가 여기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물러서 주세요. 라고 외치며 혜진은 새 아이를 뒤로 밀었다. 남자는 손짓했다. 그의 부하들이 길을 막았다. 조건이 있어요. 그는 파도풀 깊은 곳을 가리켰다. 저기서 해결하죠. 당신과 나. 물.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 이 아이들은 보냅시다. 멀리 가지 말고 주변에 있어. 남자가 부하에게 손짓했다. 통로가 열렸다. 새 아이는 물에서 나와 벽 쪽으로 달렸다. 달리며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혜진은 신발을 벗고 발목을 적셨다. 차가운 물감이 피부를 감쌌다. 무전기를 쥐자마자 손이 훅 들어와 그것을 빼앗아 수면에 던졌다. 전자음이 한 번 튀고 곧 잠잠해졌다. 이젠 방해 없어요. 둘은 허리까지 가슴까지 물을 가르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인공 파도 장치가 멈췄다. 수면은 고요했다. 마치 스테이지처럼. 가장 깊은 지점. 발끝이 바닥에서 떠오르는 경계선. 남자는 갑자기 달려들었다. 혜진의 시야가 물보라로 부서졌다. 목이 눌리고 어깨가 꺾이고 물이 입으로 들어왔다. 숨이 막혔다. 그날의 공포가 정확히 그 감각 그대로 폐를 조여왔다. 도와줘. 누가 좀. 그때 메가폰 소리가 멀리서 깔렸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새 아이의 목소리였다. 혜진은 물속에서 눈을 떴다. 공포의 모서리를 손으로 잡듯
그녀는 두려움을 가슴 한복판으로 끌어당겼다. 이번엔 다르다. 그녀의 팔이 물을 찢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손날로 요꼬를 눌렀다. 관절이 삐걱이며 비명을 냈다. 남자가 움찔한 순간 그녀는 머리를 옆으로 빼며 몸을 회전시켰다. 물속에서의 관절기는 지상보다 더 날카로웠다. 저항이 느려지는 만큼 의도는 또렷해졌다. 남자는 곧 다른 무기를 꺼냈다. 물속에서도 번뜩이는 짧은 칼. 그가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혜진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베인다. 칼끝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어깨에 얇은 상처가 벌어졌다. 물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나며 숨을 골랐다. 무기 제거. 남자가 다시 파고들 때 그녀는 칼 손목의 힘줄과 관절각만을 노렸다. 손목을 안쪽으로 밀어 들어가며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지점을 꾹 누르고 팔꿈치를 몸에 붙인 채 아래로 원을 그렸다. 칼이 툭 떨어졌다. 반사적으로 남자가 고함을 질렀고 물속은 잠깐 하얗게 부서졌다. 둘은 거의 동시에 수면 위로 얼굴을 내밀었다.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끝낼 겁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단단했다. 내 아들은 압니다. 혜진이 그를 막았다. 이준호. 바다를 사랑했고 해양 생물학을 공부했고 주말마다 잠수를 했고 그녀는 물 위에서 눈을 내렸다. 그날 난 민간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란 속에서 그를 오인했고 내가 쏘든 내가 쏘지 않았든 난 그 죽음을 내 옆에서 보았습니다. 매일 밤 똑같이 봅니다. 남자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복수로 돌아오는 게 있습니까? 없지. 남자는 웃었지만 웃음은 금세 금이 갔다. 그래도 누군가는 아파야 하잖아. 이미 아프잖아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오래. 잠깐의 정적을 깨고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움찔거렸다. 워터파크 보안 그리고 경찰. 확성기 소리가 파도풀을 가로질렀다. 두 분 즉시 수면에서 벗어나십시오. 남자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멈추면 여기서만 멈추면 최소한.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약속은 하지. 어떤 무고한 사람은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약속은 그녀의 어깨 상처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둘은 가장자리로 헤엄쳐 나왔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남자는 끌려가며 한 번 더 돌아봤다. 그 눈빛엔 오래된 파도가 평온으로 가라앉는 기미가 있었다. 조사는 길지 않았다. 칼을 들었다는 사실, 폭행, 위협. 그에게 붙은 다른 전력들. 혜진은 응급실의 의자에 앉아 파스를 붙였다. 어깨에 스치운 상처는 봉합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다. 문이 열리고 새 아이가 뛰어들어왔다. 언니. 그들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지고 표정이 동시에 무너졌다. 괜찮아. 혜진이 웃었다. 조금 베었을 뿐이야. 언니가 아니었으면 소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미나가 고개를 깊게 숙였다. 보답은 필요 없어. 무사하면 됐어. 가은이 망설이다가 말했다. 언니 혹시 5년 전에 우리를 구해준 적 있어요? 뭐라고? 중학교 1학년 때 바닷가에서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 군인 언니가 우리를 끌어냈거든요. 그때 그 언니가 오늘 언니 같아서. 혜진의 손끝이 멈췄다. 머릿속이 천천히 돌아갔다. 5년 전 수중작전 도중 구조한 민간인 3명. 젖은 교복, 겁에 질린 눈, 울음 사이로 내민 손. 너희가 그때 그 아이들이야? 네. 세 아이는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다. 응급실의 흰 조명이 어떤 진실을 부각시키듯 밝았다. 혜진은 그제야 무너져 울었다.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실패만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해낸 생들도 있었다. 여기에 지금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해가 기울고 조명이 켜졌을 때 파도풀은 잠시 비워졌다. 사고 경위서를 쓰고 도수치료 예약을 잡고 남은 근무를 마쳤다. 문이 닫힐 무렵 그녀는 파도풀 가장자리에 앉았다. 물은 잔잔했고 석양은 수면을 금빛으로 물들였다. 뒤에서 발소리가 났다. 언니 여기 있었구나. 새아이가 나란히 앉았다. 이제 집에 가. 언니 혼자 두고 못 가요. 소미가 웃었다. 그리고 우리 할 말 많아요. 그들은 한참을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그날 본 용기, 오늘 느낀 공포, 이후의 약속. 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단체 채팅방 만들래요? 이름은 물의 천사들. 혜진은 오랜만에 배꼽이 보이도록 크게 웃었다. 좋다. 물의 천사들. 밤이 내려오고 별이 하나둘 켜졌다. 혜진은 신발을 벗고 물에 발을 담갔다. 차가운 감촉이 발목에 맴돌았다. 예전 같으면 그 감각은 곧장 공포로 번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아니었다. 그녀는 물속으로 더 들어갔다. 무릎, 허리, 가슴. 큰 숨을 들이마시고 가볍게 몸을 눕혔다. 수면 아래의 고요가 그녀를 감쌌다. 귀가 막히고 심장 소리가 조금 커졌다. 그 고요 속에서 혜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준호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물결이 답하듯 한 번 흔들렸다. 한 달 후. 워터파크의 여름은 절정으로 들어가 있었다. 혜진은 파도풀의 사다리 볼트를 조이고 튜브의 공기압을 체크하고 아이에게 팔찌를 채워주었다. 어깨의 상처는 옅은 선이 되었다. 그 선은 그녀의 지도를 새로 그렸다. 여기서 넘어졌고 여기서 일어났다. 언니. 휴식 시간. 슬라이드 입구에서 새 아이가 손을 흔들었다. 또 왔어? 당연하죠. 미나가 웃었다. 이번엔 언니도 같이. 근무 중이야. 딱 한 번만. 가은이 손을 모았다. 혜진은 고개를 저으려다가 조금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발밑으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멀리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슬라이드의 입구에 서자 관리자 소년이 손을 내저었다. 3명씩 타요. 그럼 언니는 혼자? 소미가 아쉬워했다. 괜찮아. 내려가서 기다릴게. 새아이가 손을 흔들며 먼저 출발했다. 노을빛 속에서 그들의 비명과 웃음소리가 회색 하늘로 튀어올랐다. 그 순간 혜진은 슬라이드의 어두운 터널을 내려다봤다. 과거의 어둠과 닮아 있었다. 하지만 출구가 보였다. 언제나 끝에는 빛이 있다. 그녀는 출발했다. 물살이 등에 밀려와 몸이 가볍게 떠올랐다. 벽에 부딪히는 물방울과 굽이굽이 지나는 커브 그리고 퐁당. 수면으로 튀어나온 그녀는 물 위에서 한참을 웃었다. 숨은 고르되 가쁘지 않았다. 새아이가 달려와 팔을 끌어올렸다. 언니, 얼굴이 완전 좋아졌어. 그래? 응. 훨씬 밝아졌어. 혜진은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덕분이야. 아니요. 소미가 고개를 저었다. 언니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아주 오랫동안 준비된 문장이었다. 혜진은 그 단어를 천천히 굴려보았다. 용기.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날 저녁 근무를 마치고 파도풀을 한 바퀴 걸었다. 가장 깊은 곳으로 천천히 다가가 물에 몸을 맡겼다. 평형 팔과 다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였고 자유형 손이 앞으로 쭉 뻗었다. 배영 별빛이 천장에 붙어 있었다.
물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이제는 함께였다. 가끔 사람들은 물어봤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혜진은 대답했다. 일이니까요. 그리고 선택하면 그 다음은 책임져야 하니까요. 조폭 두목이었던 남자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날 이후로 무슨 선택을 했는지 혜진은 알지 못했다. 다만 경찰이 전해준 말 하나가 마음에 남았다. 무고한 사람은 더는 건드리지 않겠다. 그 말은 물 위에 뿌려진 약처럼 서서히 파문을 맑게 했다. 한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여름 바람을 들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물의 천사들 단톡. 가은 언니 내일도 갈게요. 튜브는 내가 빌릴게. 소미 언니 간식은 제가. 미나 언니 물 무서우면 손 잡아줄게요 농담. 혜진은 웃으며 답장을 쳤다. 내일 보자. 오늘도 고마워.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어깨에 옅은 선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 선은 실패의 자국이 아니라 살아 돌아온 증거였다. 바람이 커튼을 들어 올리고 먼 곳에서 아주 작은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눈을 감고 사박자의 호흡을 했다. 코로 넷, 입으로 넷. 심장이 고르게 뛰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또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또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물이 그녀의 적만은 아니라는 것을. 물은 때로 우리를 삼키지만 더 자주 우리를 떠받친다. 그리고 그 어느 날보다 오늘 그녀는 떠받쳐지고 있었다. 다음 주말 워터파크에 처음 오는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물 무서워. 혜진은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에 맞췄다. 무섭지. 그래서 우리가 있어. 언니 물 안 무서워? 조금. 아이의 울음이 멎었다. 근데 언니는 물을 사랑해. 내가 좋아할 수 있게 내가 옆에 있을게. 아이의 손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같이 들어갈까? 아이의 고개가 아주 작게 끄덕여졌다. 그녀는 아이와 함께 물러섰다가 한 걸음 내디뎠다.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수면. 아이의 웃음이 튀어올랐다. 그 웃음은 먼 과거의 비명을 조용히 덮었다. 그 순간 혜진은 아주 또렷하게 느꼈다. 이제 숨을 쉴 수 있어. 어느 저녁 해가 아주 느리게 지던 날. 파도풀 가장 깊은 곳에서 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과 조명, 그리고 어딘가의 드론이 작은 점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물이 귓속을 가득 채우며 세상 소리를 조금 가리자 속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 숨, 심장, 기억, 그리고 조용한 감사. 준호야. 그녀는 속삭였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남긴 빈자리가 누군가의 자리로 채워졌어. 내가 그걸 보고 살아. 수면이 흔들렸고 금빛이 부서졌다. 그 파문은 멀리 퍼져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덮었다. 어쩌면 내일 또 다른 여름, 또 다른 파도 앞에서 누군가가 물러서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도 혜진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높은 의자, 휘슬, 구명 튜브, 그리고 네 박자의 호흡. 물은 더 이상 그녀를 끌어내리지 않았다. 이제 물은 그녀를 들어 올렸다. 그게 끝은 아니었다. 끝이라는 단어는 보통 사라짐을 뜻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끝날수록 더 멀리 번진다. 이 이야기도 그랬다. 워터파크에선 새로운 아이들이 웃었고 새 대학생은 어른이 되어도 가끔씩 찾아왔다. 어느 겨울엔 바다가 잔잔했고 어느 봄엔 비가 많았다. 그리고 어느 날 혜진은 또 어떤 아이의 팔찌를 채워주며 미소 지었다. 괜찮아. 우리가 있어. 그녀는 알았다. 용기는 일상의 얼굴을 하고 아주 조용히 우리 곁에 선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는 때로는 물 위에서 반짝인다는 것을. 그날도 오늘도 내일도. 물은 흐르고 사람은 서로를 지킨다.
그 한가운데에서 윤혜진은 숨을 쉬었다. 천천히 길게. 코로 넷, 입으로 넷. 그리고 미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